이번 시간에는 세계 최고의 대체의학자 두 사람이 말하는 무병장수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아보도오르 이시하라 유미가 쓴 글을 요약해 놓은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병이 달아나는 신건강법. 감기약, 점막이 붓고 피부가 괴사하는 스티븐 존슨 증후군이라는 무서운 부작용을 가져온다. 약을 2주 이상 먹지 마라. 고혈압, 콜레스테롤 약으로 낮추지 마라. 약, 혈압 강화제, 장복하면 약이라는 물질을 해독해야 하는 간장과 신장의 상태가 나빠진다. 약의 남용은 간암을 증가시킨다. 한 알의 진통제도 위궤양을 유발할 수 있다. 선진국 사람들은 약은 최소한 복용하는 것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 아프면 낫는다. 인체는 자기 힘으로 몸을 회복시키는 치유 능력을 가지고 있다. 통증의 대부분은 몸에 부분적으로 발생하는 혈류 장애로 인한 것이다. 몸이 아플 때 열이 나는 것은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자연스러운 일. 질병을 고치려는 치유 반응. 체온이 1도만 올라가도 면역력이 5배나 향상된다. 열이 나면 낮춰야 한다는 몰상식. 40도씨의 열이 연일 이어지고 체력이 한계에 다다랐을 때는 당연히 해열제를 사용해야 할 것이다. 고열이 나는 병에 걸리면 암이 낫기도 한다. 1866년 독일의 부시 박사. 열이야말로 최고의 묘약이다. 노벨상 수상자 앙드레 르보프 박사. 갈근 탕, 칡뿌리 갈근, 마황, 생강, 계피, 말린 대추, 몸을 따뜻하게 하는 생약 성분. 항암제, 암세포뿐만 아니라 암세포와 싸우는 백혈구까지 죽인다. 백혈구가 줄어들면 세균과 바이러스에 감염되기 쉬워지므로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대부분의 항암제는 발암물질이다. 도쿄대학교 약학부 조교수 역임 슈도 고이치 박사. 항암제로 장내 세균이 손상을 입는다. 장내 세균, 장 속에 있는 체내 미생물, 음식을 소화시킬 때 체내에 들어온 음식물을 분해하여 인체에 필요한 영양소를 만들어내거나 몸에 불필요한 독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한다. 뇌의 신경 전달 물질로 정신을 안정시키는 세로토닌, 멜라토닌 등의 호르몬도 장에서 만들어진다. 혈류를 원활하게 하는 아세틸콜린, 프로스타글란딘, 장에서 만들어진다. 비피두스균, 장내세균 활성화, 면역세포의 활동이 활발해짐, 인체의 면역력이 증가한다. 장 속에 림프구가 모여있는 파이어판이라는 조직이 있고 인체 면역세포의 70%가 존재한다. 특히 세로토닌의 경우 장에서 만들어지는 양이 뇌보다 100배가량 많다. 장내 세균의 활성화, 온갖 질병에 대한 면역력을 높여준다. 암 환자는 항암제로 인해 장내 세균을 죽이게 되고 그러므로 면역력을 높이는 자가치유법을 택해야 한다. 암의 전이 말기암의 징후가 아니다. 인체 면역계의 공격으로부터 도망갈 때 생기는 현상, 암이 치료되는 증거. 목욕과 적당한 운동은 혈류를 개선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식사를 해줘야 한다. 항암치료, 체온이 떨어짐, 림프구를 만들어내는 골수의 조율 조직이 파괴된다. 방사선 치료, 항암치료보다 더욱 위험하고 부정적이다. 부교감 신경이 우위가 되도록 하는 것도 림프구에게 힘을 주어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사람이 병에 걸리는 이유는 몸이 아니라 과식, 운동 부족, 스트레스, 냉증 등 혈액을 더럽히는 생활 때문이다. 체내에 필요 이상의 수분이 쌓이면 몸이 차가워지므로 인체가 스스로 설사나 구토를 통해 여분의 수분을 배출하려는 현상이 나타난다. 수독증. 병에 걸렸을 때 체력 보충을 이유로 영양가 많은 음식을 억지로 먹이는 것은 오히려 몸에 독이 된다. 해조류는 장에 콜레스테롤이나 독성 물질이 체내로 흡수되는 것을 막고 장 속 노폐물 배출을 유도하며 독소를 해소한다. 참깨, 콩, 바라, 귀리. 독소 배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식이섬유가 풍부하다.
장 운동을 자극하고 배변을 촉진한다. 견과류와 씨앗류. 식이섬유뿐 아니라 세포막 보호에 중요한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다. 브로콜리, 양배추 등의 십자화 채소, 환경 독소를 제거하는 효소를 강화시켜준다. 양파, 마늘 등 양념류, 자연 항생제로 항균 작용을 하고 간의 해독 기능을 강화시켜준다. 소식의 장점, 독소, 양, 활성산소가 줄어든다. 단기간 절식요법은 2~3개월에 한 번 정도 시행. 당뇨 환자, 고령자, 우울증, 수면장애, 위장장애 있으면 위험할 수 있다. 장운동호흡, 풀무호흡. 배꼽을 중심으로 양손으로 하트를 만들고 복부, 인지, 풀무호흡을 한다. 빠르고 강하게 호흡. 주의사항. 자연스럽게 복식호흡을 유도한 후 진행하여야 한다. 장 마사지. 양손바닥을 모아 문질러 온기를 느낄 수 있게 한 다음 남자는 왼손을 아래로 오른손을 위로 올려 겹친다. 배꼽 아래부터 시계 방향으로 작은 원을 그리면서 천천히 시행. 손바닥에 온기를 느끼면서 명치 부위까지 점점 큰 원을 그린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명치에서 아랫배까지 점점 작은 원을 그리면서 마사지 한다. 해독 주스. 채소 과일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독소를 장에서 흡착하여 빼낸다. 오일 풀링, 구취 감소, 구강 내 프라그를 줄여줌. 식물성 기름을 이용한 가글. 오일이 치아 표면을 감싸 세균에 의해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고 침샘의 분비를 자극해 독소가 배출되어 건강을 지켜줌. 몸 안의 독소, 활성산소. 우리 몸의 대사산물, 산화력이 강해 세포와 유전자를 손상시키는 독소로 작용. 체지방. 우리 몸 독소 대부분은 지용성 지방 조직에 달라붙어 독소가 많은 사람은 비만이 오기 쉽다. 습담증. 비만은 대사 활동이 원활하지 않아 몸에 노폐물이 쌓여 생기는 비만으로 체내 대사 저하로 정체된 체액. 식적. 불규칙한 식습관으로 생긴 소화기의 독소. 어혈. 제대로 순환하지 못한 비정상적인 혈액. 요산과 젖산. 체내의 대사로 만들어지는 대표적인 독소. 체내에 지속적으로 축적되면 통풍, 근육통, 만성염증을 유발함. 과도한 소금 제한이 암을 유발한다. 물론 많은 양의 소금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교감신경이 우위가 되므로 혈관이 수축해 흥분 상태가 되면 면역력이 저하된다. 그러나 무엇이든 지나친 것은 좋지 않다. 지나친 염분 제한으로 체내의 염분이 부족해지면 인체의 기능이 저하된다. 염분에는 체온을 높이는 효과가 있으며 체온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에너지이다. 추운 지방의 사람들은 짠 음식을 먹어 몸을 따뜻하게 하고 건강을 유지했다. 염분으로 체온을 높임으로써 면역력을 향상시켜 감기와 폐렴 같은 질병을 예방하고 자살도 방지한 것이다. 체온을 높이는 것은 암 치료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체온 저하를 촉진하는 염분 제한은 암 예방과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다. 염분이 높은 음식을 먹으면 혀가 짜다고 느끼고 간이 센 음식을 먹으면 갈증이 나고 물이 먹고 싶어진다. 인체는 이와 같은 반응으로 염분 과잉 상태를 우리에게 알려준다. 그럴 때 과다 섭취를 자각하고 삼가면 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 몸의 소리를 더욱 신뢰해야 한다. 단백질의 과잉 섭취는 생물에게 큰 스트레스가 된다. 고기보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현미채소 해조류를 많이 먹으면 장내 세균이 증가하여 면역력도 향상된다. 인간은 원래 초식동물에 가까운 포유류이기 때문에 고기를 먹는 것은 인간에게 적잖은 스트레스이다. 반면 초식동물인 코끼리가 큰 덩치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몸속에 장내 세균이 많기 때문이다. 곡류와 감자류는 식이섬유가 많아 소화하기 힘들다.
식이섬유가 위를 자극해 위의 점막이 상처를 입고 거기에 니트로소아민이나 트리피원 같은 발암물질이 접촉하면 위암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미국은 원래 감자류의 섭취가 많은 나라였다. 1940년대부터 육류, 달걀, 유제품의 섭취량이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위암이 줄고 대장암이 많아졌다. 과식은 건강에 해롭다. 수분, 물을 과다 섭취하면 체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문제가 일어난다. 재채기와 콧물을 동반하는 비염, 아토피성 피부염 같은 알레르기 질환은 체내에 남아도는 수분을 배출하려는 증상, 인체에 혈전, 담석 등 딱딱한 물질이 생기는 것도 저체온의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 과유불급, 무엇이든지 적당히 먹어야 한다. 여기서 무엇이든지는 몸에 좋은 여러가지 영양소들이 있지만 많이 먹으면 무조건 해롭습니다. 여기서 또 물도 많이 먹으면 해롭다는 얘기죠. 자, 수분 보충, 몸을 따뜻하게 하면서도 이뇨작용이 있는 홍차, 생강홍차, 다시마차, 허브차를 마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독증, 물을 많이 마시면 위장의 위산이 흐려져서 소화불량을 일으킨다. 몸을 따뜻하게 하면 지방은 몸속에서 연소되어 없어진다. 혈중 콜레스테롤이 낮으면 인간의 정신활동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세로토닌의 활동이 제약을 받아 정서가 불안정해지고 우울증에 걸리기도 한다. 반항적, 폭력적이 되거나 사고를 일으킬 확률이 높아진다. 달걀은 몸을 따뜻하게 하는 양성식품이다. 달걀을 먹으면 체온이 올라가 콜레스테롤이 연소된다.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질 수도 있다. 초식동물 토끼에게 달걀과 우유를 먹여 실험한 결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진 것은 당연하다. 담배의 장점, 니코틴은 부교감 신경의 수용기관을 직접 자극한다. 긴장을 해소시켜주는 방편, 스트레스를 풀어준다. 단점, 많이 피우면 인체에 해롭다. 금연의 부작용, 과식, 비만, 심근경색. 담배가 꼭 해로운 것만은 아니다. 지나치게 성실한 성격이나 과다한 업무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과감하게 휴가를 얻어서 삶을 되돌아보는 기회를 만드는 것도 좋다. 디톡스, 체내에 쌓인 독소를 배출한다는 뜻. 디톡스야말로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된다. 늙지 않고 오랫동안 젊음을 유지하고 싶다면 디톡스 효과가 뛰어난 단식을 하라. 단식을 하면 마치 노년기에서 태생기로 되돌아간 것처럼 회춘할 수 있다. 미국 시카고 대학 CM 차일드 교수. 단식하면 주름, 기미, 주근깨, 발진, 부스럼 등이 없어지고 피부가 젊어진다. 프랑스 드 브리즈 박사. 단식하면 피부가 젊어진다. 얼굴에 윤기가 생기고 눈에 생기가 돌며 표정이 밝아져 10대나 20대처럼 젊어 보인다. 이것은 몸 전체가 젊어진다는 증거이다. 미국 하버드대 셀튼 박사. 하루 섭취 칼로리를 절반으로 줄이거나 하루 걸러 단식을 하면 노화 방지와 장수에 효과가 있다. 미국 국립노화연구소. 단식, 노폐물을 배출하는, 즉 동양의학에서 말하는 오염된 혈액 속의 더러운 물질을 밖으로 내보내는 효과가 있다. 아침 단식, 아침밥 대신 사과 당근 주스나 생강홍차. 한번 시도해보고 몸 상태가 좋아진 것처럼 느껴진다면 한동안 지속하라. 내장 비만 증후군을 비롯한 많은 질병의 예방, 개선에도 도움이 되고 노화 방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아침 단식 이후 오히려 몸 상태가 나빠진 사람은 바로 그만두어야 한다. 극히 적은 양의 방사선은 인체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 미량의 방사선은 면역력을 높인다. 그러나 몸이 극도로 쇠약해진 경우에는 미량의 방사선도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 노화 방지,
젊음을 되찾게 한다. 낮은 레벨의 엑스레이는 엑스레이, 인공방사선. 나이를 생각하지 않고 교감신경이 긴장된 상태로 사는 사람은 위궤양, 과민성 대장염, 통풍, 동맥경화, 당뇨병 등의 생활습관병에 걸리기 쉽다. 미인은 자는 동안 만들어진다. 숙면은 매우 중요하다. 밤에 분비되는 성장 호르몬의 역할은 무척 다양하다. 중성지방을 분해해 체지방을 감소시키거나 피하 조직의 수분 함량도 높여서 주름을 개선하고 피부의 탄력을 유지시키는 역할도 한다. 많이 자는 것보다 일찍 자는 것이 중요하다. 림프구 형성. 건강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12시 전에 잠자리에 드는 것이 좋다. 서케리안 리듬, 생체 시계, 자정에서 새벽 2시, 림프구의 활동이 가장 활발해지는 시간. 이 시간에 자면 면역력이 향상된다. 새벽 2시에서 3시, 성장 호르몬 최다 분비, 망가진 세포를 복원한다. 새벽 5시에서 9시, 혈소판 증가, 혈액의 점조성을 높임. 뇌경색과 심근경색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간. 저녁 오후 6시에서 7시경, 혈당치를 낮추는 인슐린 분비가 가장 활발한 시간. 일찍 자면 좋다. 눈에 좋은 음식, 선글라스 챙기기, 자외선 차단지수, 브루베리, 당근, 비타민 A 등 푸른 생선, 결명자차, 사과, 토마토, 시금치, 마, 검은콩, 구기자, 쑥갓, 문어, 귤, 율무. 모든 씨앗은 소량의 독성 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열에 가하는 것이 좋다. 임산부는 율무 섭취 주의. 고등어, 꽁치. 녹내장에 좋은 것, 도마도, 시금치, 감자, 과일, 계란. 눈, 채소, 양배추, 고추, 브로콜리, 고구마, 시금치, 완두콩, 호박, 당근, 근대. 과일, 복숭아, 블루베리, 오렌지, 귤, 망고, 토마토, 살구, 파파야, 멜론, 아보카도, 자몽. 아연 함유식품, 왕게, 양고기, 마른 쇠고기, 시리얼, 콩, 간, 돼지고기, 닭고기, 통밀가루, 호박씨, 굴, 패류. 오메가3 함유 음식, 연어, 청어, 참치, 고등어, 송어, 정어리, 아마씨, 호두, 까놀라 기름, 볶음콩.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체중 비만은 성인병인 당뇨병, 고혈압,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며 치명적인 망막 질환을 일으킬 수 있고 섬세한 혈관에 손상을 입히게 됨으로써 시력을 상실시킬 수 있다. 거꾸로 식사, 과일을 먹고 반찬을 먹고 밥을 먹는다. 명안 주스, 마, 당근, 사과, 블루베리. 비타민 A. 비타민 A를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면 흐릿한 시야와 복시를 일으킬 수도 있다. 균형 잡힌 식사, 골고루 섭취 중요. 비타민 A가 부족 또는 과하면 눈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간, 어유, 달걀, 당근, 늙은 호박, 녹색 채소, 옥수수, 오렌지, 귤, 김. 충혈, 비타민 2 결핍. 육류, 달걀, 강화된 곡류 제품, 간, 버섯, 시금치, 엽채류, 브로콜리, 아스파라거스. 비타민 E, 항산화제에 도움. 식물성 기름, 미리, 배아, 땅콩, 아스파라거스, 마가린. TV, 컴퓨터, 스마트폰, 눈에 안 좋다. 라면, 몸을 따뜻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카레, 몸을 차갑게 한다. 암은 열에 약하다. 뜨거운 물로 목욕한 뒤 3일째 되는 날 열충격 단백질 지수가 최고조에 이른다. 목욕물의 온도가 너무 뜨거우면 교감신경이 긴장해서 과립구가 증가한다. 42도
39.5도까지 높이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 39.5도까지 상한가로 하고 상한으로 하고 39도씨로 맞추면 순환도 좋아지고 신진대사도 활발해진다. 면역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활성산소는 노화와 암을 부르고 필요악이다. 노폐물을 태우는데 필요하다. 인체에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것이다.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음식: 콩, 토마토, 감귤류, 비타민C, 소맥, 배합, 식물성 기름, 아몬드, 견과류, 비타민 E, 당근, 황색 채소, 베타카로틴, 장어, 간, 국수, 비타민 B군, 사과, 포도, 엘라그산, 녹차, 카테킨, 생강, 커큐민. 항산화 작용을 하는 것은 사과, 포도, 녹차, 생강이 좋습니다. 뇌세포는 당분을 에너지원으로 사용. 인간의 치아에 맞는 식생활, 치아 비율: 곡물 60%, 과일과 채소 20%, 고기 10%. 동양인은 장이 길기 때문에 빨리 배출해야 하는 고기를 장시간 몸속에 지니고 있을 수밖에 없다. 대장암 증가. 동양인의 장에 육식은 적합하지 않다. 육류에는 몸을 따뜻하게 하는 장점이 있으므로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가끔은 섭취할 필요가 있다. 쌀 중심의 식생활로 돌아가야 한다. 아침을 먹으면 소화를 위해 혈액이 위로 몰리게 된다. 따라서 이른 시간부터 머리를 써야 하는 사람은 아침을 거르는 것이 좋다. 단, 뇌세포는 당분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므로 완전히 굶는 것은 좋지 않다. 꿀을 넣은 생강홍차나 당근 사과주스를 마시면 당분은 물론 수분과 비타민까지 보충할 수 있어 일석삼조다. 인간의 주식은 과일이었다. 따라서 고기를 먹어서 단백질을 과다하게 섭취할 필요가 없다. 사먹는 반찬이 건강을 해친다. 산성식품으로는 도시락, 미리 만들어 놓은 반찬, 산화된 상태, 교감신경이 극단적으로 우위, 고기, 아미노산, 산성식품, 불규칙한 생활, 대충 식사를 때움, 교감신경이 긴장. 산성식품은 교감신경을 긴장시켜주고 활성화시키죠. 알칼리성 식품은 채소, 금속이온의 활동을 강화하고 활성산소를 빼앗아 부교감신경 우위. 1대3 비율로 산성식품과 알칼리성 식품을 1대3 비율로 섭취하는 것을 좋다고 말하는 분들이 계시죠. 몸은 약 알칼리성이 되어야 합니다. 약 알칼리성이 되어야지 너무 강한 알칼리성이 돼도 안 되고요. 또 산성 체질이 되면 많은 부분에서 안 좋습니다. 칼슘이 빠져나간다든지 몸에 많은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인간의 건강은 피가 맑아야 됩니다. 특히 12만 킬로가 넘는 혈액의 길이, 혈관의 길이가 중요한데요. 그 중에서 모세혈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머리고 귀에서부터 올라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작아지죠. 심장에서 올라오는 뇌동맥이 귀 부분부터는 상당히 얇아지고 모세혈관으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머리가 막히게 되면 뇌졸중, 뇌경색이 되는 것이고, 눈이 막히게 되면, 눈에도 모세혈관이 있어요. 눈이 막히게 되면 망막정맥 폐쇄증이라든지 녹내장이라든지 실명에 이를 수 있는 심각한 그런 병이 될 수 있고, 눈이 빠지는 고통과 그 한쪽의 머리 부분의 통증 때문에 응급실을 찾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과 발에 있는 모세혈관 끝까지 피가 도달해야 되는데, 이것이 막히게 되면 수족냉증이라든지 또는 합병증으로 인한, 당뇨가 계시는 분들은 합병증으로 인해서 손과 발 끝이 상처가 나게 되면 괴사가 되죠. 그렇게 되면 잘라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 중에서 어떤 대체의학자분이 말씀하셨는데,
발끝이 조금 썩기 시작한 환자가 있었다고요. 근데 그분이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는데 약을 많이 먹었다 그러죠. 결과적으로는 발끝을 자르게 되고, 또 한참 지난 후에 발목 자르고 무릎 자르고 넓적다리까지 자르게 됐다는, 그러고 나서 그걸 알게 됐다는, 그래서 어떤 처방을 받아왔었는지 그걸 들었는데, 이미 다 자르고 났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제 상당히 병원 치료에 문제점이 많은데, 우리나라 병원의 체계가, 어떤 사람이 아파서 가게 되면 검사를 하게 돼 있어요. 뭐 CT나 PETCT나 이런 걸 찍음으로 인해서 또 방사선을 많이 쬐게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몸에 안 좋은 부분들이 암으로 확정되는 경우가 더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항암 치료를 하던, 아니면 다른 치료를 하던, 이런 치료를 하게 되죠. 그 치료 과정에서 또 지켜봐서 약을 늘리거나 뭐 다른 요법을 하는데, 이것이 의사들이, 그들이 장시간 동안 대학에서 배우고 공부한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인들은 약을 안 먹는다 하더라도 자기가 배운 대로 처방을 해서 고칠 수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도 있고, 근본적으로 치료가 되지 않는 것인데도 자기가 배운 대로 처방하거나 검사하거나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되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안 가는 삶이 가장 중요하고, 의사들의 문제는 자기가 배운 것이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는 자기가 배우는 의술이 잘못됐다. 몇십 년 동안 대학병원에서 일하던 의사가 약은 아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을 그만두고 개인 병원을 차려가지고 약을 주지 않는 그러한 식이요법 병원으로 바꾸는 그 의사들을 봤을 때, 또는 또 산에 가서 그런 치료를 하는 의사들을 봤을 때, 현대의학의 문제점이 상당히 심하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의사들은 본인은 약을 안 먹고 또 의술이 잘못된 것을 알지만 월급을 타야 하고 가족을 부양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진료를 하게 되는 의사들이 있어요. 또 어떤 의사들은 수술을 하지 않으면 선배 의사한테 뭐 구타까지 당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직장 내의 분위기, 또 병원도 어떻게 보면 기업이에요. 이윤을 창출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또 협진이라고 해서 또 짜맞추기 뭐 해가지고 필요 없는 부분, 그러니까 말로 표현하면 필요가 있겠지만 그런 과다 진료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예방으로 아프지 말아야 되고, 만약에 아프다면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됩니다. 병원에 가든지 대체의학이나 민간요법, 자연요법으로 치료를 하든지. 하지만 민간요법, 대체의학을 모르면 병원에 가는 게 맞겠죠. 굉장히 어려운 말이지만 병원에 수많은 환자들이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말이지만 정말 뭘 먹어야 될지, 정말 뭘 먹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합성 화학물질과 가공식품, 가공음료 등등 공부해서 이건 절대 먹으면 안 되겠구나, 트랜스 지방은 먹으면 안 되겠구나, 그럼 글루텐 성분이 위장장애를 일으키면 다른 부분들이 또 망가지는구나, 어떤 약을 먹게 되면 나중에는 간하고 심장이 망가져서 결과적으로는 인간이 죽게 되는구나, 이런 것을 많이 알게 되면 정말 소중한 인간의 삶을 살아있는 동안 건강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몇 가지 유튜브로 이렇게 녹음을 해드렸는데, 어떤 책을 요약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자의 생각 중에서 또 제가 알고 있는 부분과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유제품이나 이런 것은 안 좋고, 자기한테 맞는 음식을 잘 선택해서 잘 공부하셔서 건강을 유지하시면서 아름다운 세상을 살아가시길 바라면서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